우리가 지지난 영상 때 램파드 감독이 이랬으면 좋겠다 했을 때 3백 얘기를 했었는데 와 진짜 3백으로 나오네요. 첫 경기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변형 3백이 되지 않을까? 어쩔 땐 4백이었다가 어쩔 땐 3백이었다가 어쩔 땐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이게 하루 만에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울브스 수비가 진짜 많아요 지금. 징글징글할 정도로 많아가지고 진짜 물론 공간이 안 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 득점력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시는 축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투엘 감독의 데뷔전 첼시 대 울브스의 첼시 경기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건 투엘 감독이 갖고 나왔던 라인업은 이런 라인업입니다. 굉장히 파격에 가까운 라인업을 들고 나오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3백 전술에 오도이를 윙백으로 쓰는, 오늘은 기존에 했던 리뷰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전후반을 합쳐서 요약을 먼저 해보고 잘된 점과 못된 점 한번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양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첼시가 압도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압도해버린 그런 경기입니다. 첼시가 시종일관 공격을 하는, 물론 울브스가 좀 내려앉으면서 계속 첼시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지긴 했지만 첼시가 보면은 계속 공격을 했던, 터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했던 그런 경기입니다. 이 라인업을 보면 7렐도 많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7렐도 많이 올라가지만 오도이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스필리쿠에타 덕분인데요. 아스필리쿠에타가 어느 정도 뒤에서 약간 풀백, 조금 전진된 풀백 역할까지 해주면서 그러면서 오도이가 윙어처럼 쓰이기는 하지만 밑으로 내려와 주기도 하는 변형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재밌는 건 패스 길이입니다. 패스를 주고받는 패스웍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조르지뉴가 조금 전진되어 있으면은 조르지뉴, 하베르츠, 지에으, 그렇지 않으면 코바치치, 지에으, 하베르츠 이런 식이었고, 이쪽을 보자면 오도이가 주면서 지에으를 주고 지에으가 다시 오도이를 내주고 컵백을 내주는, 또 이렇게 바로 낮은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에도 아주 많은 공격 루트들이 나왔습니다. 지루가 약간 버텨주면서 측면으로 내주려고 그러는 거, 지에으랑 하베르츠가 들어가주면 측면으로 내주려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아스필리쿠에타랑 7렐이 이렇게 올려주는, 얼리 크로스를 올려주면은 조금 헤더로 달라는 것도 있었고,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것은 코바치치와 조르지뉴입니다.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밑선에서 어쩔 때는 이제 티아고 실바랑 같이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 줄 정도의 느낌이었고, 조르지뉴는 오히려 앞선에서 쓰여지면서 기존의 코바치치가 전진성을 갖고 있으니까 앞선에서 쓰고, 후방 빌드업이 안 되니까 조르지뉴를 뒷선에서 썼던 그런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루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짜여진 느낌이어서 패스 미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패스 성공률도 꽤 높았잖아요. 패스도 그렇게 실패가 많지 않으면서 잘 짜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울브스가 템백에 가까운 네투, 포덴세, 아다만 트라오레 정도만을 이용해서 좀 역습 축구를 하려다 보니까 그나마도 아다마를 빼고 무티뉴를 넣으면서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땐 막 세 줄 같은 느낌? 완전히 템백을 써버리면서 첼시는 이렇다 할 득점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주로 침투, 하베르츠도 그랬고 오도이도 그렇고 침투 위주의 전술을 짜왔던 투엘 감독은 거기서부터 제동이 걸렸는데, 그나마 오도이, 코바치치처럼 중거리나 제대로 각이 나왔을 때, 때렸을 때 그런 것마저 들어가지 않으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물론 약간 연계나 이런 다양한 전술에 이용이 됐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보여줘야 될 지루의 영향력마저 미미해지면서 방점을 찍어줄 만한 공격수가 없었다고 할까요? 타미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그렇게 되면서 0대0 무승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어서 뒤에 빼는 건데요. 7렐이 나가면서 에메르송과 알론소가 벤치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특히 알론소, 왜냐면 3백이니까. 근데 갑자기 플리식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오도이가 이쪽으로 가고 플리식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 감독은 도대체 무슨 전술을 쓰는 감독일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감독일까라는 신선한 충격, 그런 것까지 있었습니다. 자, 잘된 점과 못된 점을 보자면 각자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중앙 플레이를 다져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 보면 중앙 플레이가 안 된 건 아닙니다. 램파드 감독 시절 때. 하지만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운트가 넓은 활동 범위, 정말 말도 안 되는 활동 범위를 보여주면서 공수로 연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운트가 태클 수도 많고 인터셉트 수도 많고 그러면서 키패스도 많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공수에서 본인을 갈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마운트가 나왔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달랐잖아요. 그것처럼
마운트에 의존한 축구, 뭐 지휘에 의존한 축구 이랬다면 오늘은 패스 길을 만들어가면서 빌드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나름의 그런 안정적인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선수에게 의존한다기보다는 팀이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책임져주는 느낌이어서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 일단 3명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MOM을 떠나서 3명을 칭찬하고 싶은데 오도이의 윙백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도이가 요즘에 뭐 전환 패스나 패스 플레이, 크로스 낮게 깔아주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마지막 골 찬스까지 오도이가 늘 뻔했기 때문에 오도이는 오늘 한 7도이, 8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몇 경기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코바치치는 자기 옷을 좀 입은 느낌입니다.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 그리고 탈압박, 그리고 뭐 좀 볼 간수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스탯을 쌓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램파드 축구에서는 조금 배제되던가 마운트 하베르츠보다는 못 나오던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금 밑선에서 뛰다 보니까 그게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자기 옷을 입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코바치치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뭐 중거리 슛도 있었고 코바치치는 오늘 조르지뇨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 역시 좀 더 침투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플레이를 늘리다 보니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첼시에서 하베르츠가 보여준 모습 중에 가장 좋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투엘 감독 밑에서는 하베르츠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한 번 더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위에를 보시면 3백 전술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램파드 감독이 3백을 썼으면 좋겠다. 왜? 3백을 쓰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거든요, 첼시가. 제임스 치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도이 치렐로도 3백 전술을 굉장히 잘 가져갔거든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거죠. 제임스는 공격적이긴 해도 어쨌건 윙어 출신은 아니지만 오도이는 공격적이면서 윙어 출신이니까 좀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런 전술을 정말 잘 들고 나왔다. 3백 전술도 첼시에서 역시 하나의 옵션으로 잘 쓰일 수 있겠구나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루나 하베르츠가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점을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빌드업해서 그냥 무위로 그치고 정말 열심히 빌드업해서 체력 빼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은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 하나만 있었다면 꽤 많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1대0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엘은 자신이 EPL에 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EPL은 굉장히 좋은 스쿼드를 갖춘 팀들이 질비하다 못해 20개 팀이 다 껄끄럽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스쿼드 좋은 팀들, 양질의 퀄리티를 내는 팀들이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 첼시는 그걸 뚫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강팀이 되는 거니까. 투엘은 리그앙, 조금 다소 압박이 약하고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팀들에서 좀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었던 감독이잖아요. 꽤 높아진 수비 퀄리티와 압박 퀄리티, 내려앉는 수비, EPL의 감도 높은 압박과 수비 라인, 그리고 수비 퀄리티는 투엘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르지뉴의 한계라고 하는 건 조르지뉴가 요 근래 봤을 때 제가 그냥 올 시즌을 들어보면 조르지뉴 가장 좋았습니다. 조르지뉴가 올 시즌 보여준 모습 중엔 가장 좋았는데 문제는 그냥 마운트인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운트가 공수에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조르지뉴가 보여준 모습은 그냥 공격적으로 좀 썼거든요. 수비적인 걸 안 쓴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냥 전반 끝나고 후반에 마운트를 넣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르지뉴는 한계가 약간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매우 파괴적인 것도 아니고 마운트도 그 정도 빌드업을 할 줄 알거든요. 충분히 할 줄 알고 수비적으로 쓰기엔 좀 아쉽고 그렇다 보니까 울브스가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공격 루트가 조르지뉴 쪽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마운트가 보여준 10분이 더 임팩트가 있었지. 그러다 보니까 조르지뉴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리뷰를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한번 다뤄봤는데요. 투엘 감독은 전술적으로 역시 재밌는 감독입니다. 전술적으로 똑똑하고 치밀한 감독, 독일산 여우라는 별명이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브스전을 못 잡은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뭐 번니, 토트넘 그 후의 경기까지 기대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